사실 나는 원래 한국에 대해 별로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 한국인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라고 늘 생각했거든.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일본인 관광객이 없으면 러시아 관광객이 올 테니까. 라는 식으로 자신있게 말하곤 했어. 내 생각은 단순했어. 사람들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날 아침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띈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갈하게 줄을 서서 식당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어. 사람들은 차례를 지키며 서로 양보했고 자리마다 깔끔하게 앉아 있었어. 나는 처음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동시에 같은 식당 구석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어. 그들은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예를 들어 한 러시아인 관광객이 카페의 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걸 봤어. 그 모습이 정말 당황스러웠지. 또 다른 러시아 관광객은 식당 밖 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더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식당 사장 로렌조가 한마디 했어. 우리 식당은 한국인 손님이 오면 정말 좋아.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정리를 잘해주니까. 로렌조의 말에 나는 처음엔 웃으며 그렇다고 한국만 좋은 건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 내 마음은 여전히 옛 생각에 갇혀 있었지.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동료 친구 마르코와 안토니오와 함께 한 카페에 모였어. 우리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마르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 루미노 오늘 봤지? 러시아 관광객들 때문에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예의도 없이 행동해.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어. 그러자 안토니오가 조용히 끼어들며 말했어. 내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기억나?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봤어. 그런 곳이라면 관광객들도 더 행복할 것 같아. 안토니오의 말에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어.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세계를 본 듯한 빛이 있었어. 나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했어. 정말? 한국은 그렇게 특별한 곳일까? 내 마음속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어.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내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내게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거리는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 식당에서 본 한국인 관광객들의 정갈한 모습과 질서 있는 태도, 그리고 러시아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대비되면서 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어.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 어쩌면 한국에는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 한국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혼자 걸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 머릿속에는 마르코의 불평과 안토니오의 기억이 교차했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전부일까? 내 발걸음은 빠르게 뛰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속 고민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 물론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믿음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 본 정갈한 모습과 질서 있는 태도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어. 그 충격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나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의문과 함께 첫 번째 변화의 씨앗을 맞이했어. 내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 내 생각에 큰 파장을 일으킨 순간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파장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특별한 시작이었다고 느꼈어. 나는 루미노야. 며칠 전 평소처럼 한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탈리아 관광청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 여러분, 정부에서 한국 관광객을 다시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별실사단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특별실사단?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의 문화, 도시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사하는 팀이라니. 그동안 내가 무심코 넘겼던 한국에 대해 직접 알아볼 기회가 된 거야. 내 동료들과 나는 곧바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눈치를 살폈어. 모두들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어. 나는 처음엔 정말 한국인들이 그렇게 다를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어. 사실
나는 한국에 대해 별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터라 이번 기회가 얼마나 의미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내 친구 안토니오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루미노 한번 직접 가보면 다르게 느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은 정말 작게만 본 거니까. 직접 보면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마음 한켠에서부터 설렘이 피어나기 시작했어. 우리 실사단은 준비 과정이 엄청 빨리 진행되었어. 동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발표 자료와 리포트를 만들기 시작했지. 우리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어. 회의실에는 한국의 사진과 동영상, 인터뷰 자료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 한 동료는 이런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야.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잘 지켜. 라며 말했고, 또 다른 동료는 한국의 공공시설은 정말 깔끔해.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놀랄 거야. 라고 의견을 내놓았어.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도 아직 마음 한켠에선 의문이 남아 있었어. 정말 한국인들이 그렇게 다를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상사가 우리 모두에게 한국행 일정을 공지하며 말했다. 여러분, 준비는 끝났습니다. 출발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기록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 나도 모르게 속으로 드디어 진짜 한국을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외쳤어. 출발 날이 다가오자 나는 여행 준비에 정신이 팔렸어. 내 가방에는 조사 자료, 노트북, 카메라 등 모든 것이 꼼꼼하게 들어있었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 아직도 한국이 정말 특별한 곳일까? 라는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어.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하겠구나.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야.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해. 내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어. 우리는 서로 간단하게 격려의 말을 주고받았어. 안토니오, 이번 경험이 정말 기대돼. 라고 말하자 안토니오는 웃으며 그래,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가까워지자 나는 창밖에 펼쳐진 구름과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떨림을 느꼈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나는 다짐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몰랐던 진짜 한국의 모습을 꼭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나는 한국행을 향한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었어. 이 뜻밖의 기회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모든 경험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 드디어 우리 실사단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공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활기찼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 보였어.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성수동이었어. 성수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 길가에는 예쁜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 처음 길을 걷던 순간 나는 속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모두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양보하며 줄을 서 있었고 차례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정돈되어 보였어. 나는 친구 안토니오와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눴어. 안토니오, 너도 보지? 여기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른 곳과는 정말 다르네. 안토니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이곳의 분위기는 정말 신선해.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라고 말했어. 우리는 곧 한 식당 앞에 멈췄어. 그곳은 식당 앞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과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들로 가득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한 청년 주인장을 만났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 안녕하세요. 우리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친절과 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진심이 느껴졌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 정말 여기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 역 안은 밝고 넓었고 곳곳에 무료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었어. 나는 직접 화장실을 이용해 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된 곳이라면 관광객들도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모든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승객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 사람들은 차례를 지키며 내리는 모습을 보니 질서 있는 사회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상점에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여기 한국은 정말 다르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절로 나왔어.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이제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야. 길을 걷다가 어느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 카페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 이곳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죠 라고 설명해주는 주인의 말에 나는 마음 깊이 감동했어. 그 순간 나는 한국의 품격과 문화가 단순히 외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서울의 품격 있는 문화를 몸소 느끼면서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 내가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이제 나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첫 만남을 통해 한국의 품격이 단순히 도시에 정돈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오늘의 경험은 내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의 조사와 경험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어. 이 모든 경험들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정은 이태원에서 시작됐어. 이태원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 여기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지. 거리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태원의 거리를 걸으며 그 활기찬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어. 와, 이태원 진짜 멋지다. 내 동료 안토니오가 웃으며 말했어. 여기서는 우리가 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느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앞에 펼쳐진 이태원의 풍경을 즐겼어. 작은 가게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길거리. 공연자들이 만들어내는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어. 우리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음식을 맛보았어. 터키 케밥, 멕시코 타코, 일본 스시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 나는 한 가게에서 맛있는 불고기를 먹으면서 한국 음식도 참 맛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 하지만 그때 즐거운 분위기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한 클럽으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최고였어. 음악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지. 나는 동료들과 함께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옆에서 한 러시아인 관광객이 내게 다가와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내 몸을 불편하게 만졌어.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화가 치밀었어.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는 묻혀버렸어.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몸을 움츠리며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때 바로 내 앞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달려왔어.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클럽 안의 소란 속에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 러시아인 관광객은 순간 당황하며 손을 뗐고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내 동료 안토니오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 루미노, 한국인들은 정말 서로를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그의 말에 나는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 그 한국인 남성은 나에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괜찮으세요? 이런 일은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 클럽에서 나오는 길, 나는 머릿속에서 그 사건을 계속 되뇌었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왜 누군가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한국인들의 따뜻한 의리와 서로를 보호하는 마음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 그날 밤 나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 길가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나는 내 마음속 깊이 울리는 질문에 대해 고민했어.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었나 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경험한 모든 감정들을 곱씹었어. 내 머릿속에는 처음 느꼈던 즐거움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진심이 깊게 자리 잡았어. 그 한국인 남성의 단호한 외침과 행동,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의리와 서로를 보호하는 마음을 직접 목격한 거였어. 이 사건 이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 내 마음속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관광을 위한 조사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느낀 인간미와 정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싶었어. 이태원에서의 그 뜻밖의 위기와 따뜻한 만남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킬 것임을 확신했어.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오늘의 경험들이 앞으로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곰곰이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단호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자. 이런 생각이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만남과 위기를 잊지 않기로 했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꿔놓았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새로운 경험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내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어.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사람들의 정갈한 모습과 깨끗하게 관리된 공공시설을 보았어.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는 모습, 지하철역 안의 밝고 깨끗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어. 어느 날 나는 동료 안토니오와 함께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울의 푸른 하늘과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 루미노, 너도 느끼지 않아? 여기서는 단순히 질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안토니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 응, 맞아. 한국 사람들은 줄 서는 모습 하나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 나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도 전파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관광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문제들, 특히 러시아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자고 동료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심했어.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 한 식당에서 만난 주인장, 그가 항상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테이블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 식당에는 언제나 친절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 그 말은 나에게 한국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를 말해주었어. 또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 지하철역 곳곳에 마련된 무료 화장실과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들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어. 이렇게 깨끗하고 잘 정리된 곳이면 누구든지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 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어.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며 서로 양보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그 모습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임을 깨닫게 해주었어. 우리는 이제 한국인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해. 나는 친구들과 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내 마음은 점점 더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처음에 내가 가졌던 편견은 서서히 사라져갔어. 이제 나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이 말을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 이제 나는 이탈리아 관광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결심했어. 동료들에게 한국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하며 질서 있게 생활하는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특히 러시아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자는 제안을 내놓았지. 나는 매일매일 한국에서 체험한 따뜻한 만남,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서로 돕는 모습을 곱씹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해질 거야. 그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생각대로 한국을 평가하지 않아. 오히려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한 바람과 변화를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해. 나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우리나라에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품격은 앞으로의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리라 확신해. 한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왔어.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관광청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 느낀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회의실 벽에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 모습과 정갈한 공공시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 회의가 시작되자 나는 용기를 내어 내 경험을 모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저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새로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온 건 별 기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정돈된 도시에서 살아가는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서울의 거리는 쓰레기 한 점 없이 깨끗했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시설도 매우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나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들을 보며 내 경험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을 느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한껏 열정을 담아 말을 이었어. 우리가 만약 러시아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행동과 예의 바른 태도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한 동료가 입을 열었어. 루미노,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야. 우리도 한국에서 본 따뜻한 배려와 정이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도 서로 도와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마음속에 더욱 큰 결심이 생겼어. 회의는 끝나고 우리 관광청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어. 그 캠페인의 이름은 배려와 정의 길이었어. 이 캠페인은 한국의 모범적인 문화와 도시 인프라를 본보기로 삼아 이탈리아의 공공시설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 나는 그 캠페인의 대표로 뽑혔어. 나는 이제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각 지역의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정돈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어. 길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도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했어.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의 광장에서 나는 어린 친구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나는 다정하게 말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더 따뜻하고 깨끗하며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본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잊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자.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자 나는 진심으로 기뻤어. 내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돌며 캠페인을 펼치자 사람들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 공공시설이 점차 깨끗해지고 길거리에서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모습은 내가 한국에서 보았던 따뜻한 문화를 그대로 옮긴 듯했어. 회의 때 내 경험을 이야기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한 가지 다짐을 굳게 했어. 나도 이제 한국처럼 될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예의 바른 태도를 본받아 우리 이탈리아도 멋진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그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해. 오늘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배려를 전할 거야.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거야. 그 다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이탈리아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온 이탈리아에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나의 다짐은 이어지고 있어.